10월의 첫 월요일 마감이 됐습니다. 참 봄 느낌이 한층 다가오죠?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되었을까요? 주식시장에 작두타는 에너자이저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탄탄한 애널리스트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개인들이요 그동안에 약간 좀 주춤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동안 이제 보고만 있던 개인들이 오늘 주식의 조정 양상을 보면서 급하게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잠시 비켜나 있던 개인들의 증시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이 부분을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혹시 좀 고점에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개인이 매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정은 좀 얕게 받을 것이다라는 많은 그런 게 지금 안심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덥적 매수를 했는데 사실 조금 염려됩니다. 예.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나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증시는 오늘 약보 합의였지만 우리가 아주 염려가 된다거나 크게 우려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니었죠. 예. 탈레랑이라는 사람은 나폴레옹의 가장 큰 핵심 참모였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탈레랑은 어떤 사람이냐? 총을 한 방 빵 쏘고 창밖으로 누가 뛰어나가는지 보는 사람이다라고 그만큼 냉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혜림이 SS 할 때 굉장히 냉철하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키리가 앞으로 가면서 오늘 되게 정신이 없었네요. 자, 오늘 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투신권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아니, 그만큼 지금 펀드 환매를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펀드 환매는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금요일 날 여우방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토끼가 기관이고 외국인이 거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지금 그러니까 기관장이 곧 실적 장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관들의 매도가 그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외국인들은 시장을 사고 기관은 종목을 사는 이 장에 야 신났다 해서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역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의 환매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은 물론 오늘도 매수를 했지만 예전보다는 약간 소폭 매수를 하면서 장이 좀 쉬어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덥석 물 필요가 없지라는 그런 관망세를 조금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순복 주임님, 이게 오늘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7천억 원 이상 매수한 것에 비하면 미미합니다만 지금 3일 연속의 공통점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 막판에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분명히 1,000억 원 미만에서 움직였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사실 일명 개별 종목에서 만약에 작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종가 관리라는 의미에서 종가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국인들이 극적으로 개인을 안심을 시키는구나. 아마 이런 부분이 오늘 개인들한테 전폭적인 매수세를 끌어들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이 3월 달에 퇴출에 대한 움찔했던 모습이 이제는 그런 위기를 좀 뒤로 하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코스닥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정신줄 놓고 막 왔다 갔다 할 동안 코스닥은 계속 끈끈하게 매수를 지키고 왔고요. 자, 그러면 당분간 실적을 겸비하고 이슈를 겸비한 코스닥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는 그동안 잠시 떠났던 외국인이 다시 코스닥을 매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죠. 네. 이순복 주임의 작두타는 증거 하나. 일단 정유에 대해서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것이다. 고점에 대한 형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정유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코스닥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지난주 주중반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다시 움직이고 상승세로 있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소녀의 조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주의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을 1리터당 100원을 인하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10% 정도의 급락을 보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였던 부분은 역시 이 상투 꼭대기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나 이제 빠질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별별 랭킹에서 4월 좋게 보는 업종으로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가 화학업종 얘기한 바 있잖아요. 전화 연결 한번 아니 오늘 급락한 거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이따 저희가 정말 전화 연결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재훈 대리님이 바람은 안 필 것 같은데 이게 재미는 없습니다. 전소연구원의 오늘 시황 판단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 쪽을 조금 더 이제 이순복 주임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은 물론 주춤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은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선진국에서 이제 이머징 자금으로의 계속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머징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의 자금 유입이 지난주에 확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딱 늘어난 것이 지금 눈에 띄는 이런 점이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도 자금이 매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환율을 낮추면서까지 인플레이션 억제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05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둔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세 번째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이런 경기 선행지수의 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시면은요, 그 보시면은 이제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 갭이 98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MSCI 그 지수를 살펴보시면은요, 그때 항상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것도 확인했을 때 외국인 자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소폭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환율에서도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87원이 월간 달러원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월간 2평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사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막혀 있는 부분으로 외국인 자금이 소폭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이 많았거든요. 네.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 저희가 긴급으로 화상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예. 그 4월 업종 토픽으로 정유화학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급락한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어떤 이런 방향이 나올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했었는데요. 사실 그 민간 기업에다가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거는 자본시장으로 성격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휴일날 이제 기습으로 날치기 가격을 인하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 1달러, 100원 이상 하락을 시켰다는 점은 그 휘발유 가격 체계에다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온 부분은 일단 가격에 대한 영업이익이 훼손되는 부분보다는 정부가 규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일단 리스크 상쇄 차원에서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봤을 땐 그 메릴린치가 오늘 장중에 계속 팔았었는데요. 메릴린치를 통해서 50만 주 이상이 매도가 나오면서 좀 그 시장 그 이노베이션의 가격을 깔아뭉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저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이제 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또 환율을 풀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긴 했지만 저번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꺾을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지금 실제로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의 그런 영업적 이익을 좀 훼손시키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국제 유가가 지금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미한 부분이 아닌가 좀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직 지금 이거를 들고 계신 저 같은 경우는 전반 상반기 이제
주도주로 판단을 하고 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요. 손실이 지금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 손실 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일 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일정 부분은 좀 분할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상반기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좀 싶고요. 오늘 매도가 이제 급격하게 나온 부분은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자문사나 기관 매도도 이제 투매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오늘 영업이익 훼손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선에서는 어느 정도 물타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왜요, 이승복 주임님 동의 안 하세요? 네, 대리님. 이러고 방송하시기가 너무 멋있어 보이세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문제는 지금 SK만 뿐만 아니라 이제 100원을 한 군데만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사들도 따라서 가격 인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가격 인하가 첫 방망이였다면 이제 두 번째 경쟁사가 또 다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추락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오늘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1등급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GS나 이제 S-오일 같은 기업들도 좀 같이 따라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악재가 생겼을 때 미리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아마 오늘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황 판단 어떻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소폭으로 사다가 그 동시효과 때 1,000억 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1,700억 원이 물론 이제 어제 금요일 날에 7천억보다는 작은 액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까 이제 환율 말씀하신 부분도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1,085원 근처까지 한 번에 밀리는 모습은 당분간 이제 환율 방향성이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IT 업종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정유주를 제외하고는 선호 업종들 다 계속 재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업종들은 계속해서 담아갈 부분이라는 힌트가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소폭 조정이었고 또 이번 주는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된다 보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오바마가 2012년 그 대선을 나서면서 아마 거기에 관련된 멘트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속성이 경제 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에 그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당근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시면서 좀 물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3주 동안에 적잖은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업종으로 덜 오른 업종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동안 급등을 이끌었던 주도주의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가 고민이 지금 커지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반등 시점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지금 많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은 당분간 조금 전에 이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환율이 계속 하방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그 기회를 노린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정유주를 갖다 점수를 못 주는 이유가 바로 지지난주부터 계속 기관들이 이익 실현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인들 사실 제가 가끔씩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바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씩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인들은 저 밑에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긁어 모으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종목들은 열심히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는 고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에서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선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3거래일 동안 3조 넘게 매수했어요. 네. 근데 아까 외국인들이 더 좀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표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좀 개인들이 계속 좀 따라서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3월달 그리고 4월달 물론 오늘 이제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외국인들이 어떤 것을 샀는지 이런 것들 차트를 좀 궁금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3월달에 먼저 외국인들이 샀던 업종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철강, 금속 그리고 화학, 운수, 장비 업종들을 샀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세 개 업종 기관들도 3월달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4월달에 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 그리고 어떤 것을 샀느냐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이순복 주임 말씀하셨던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IT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 매수가 한 2조 3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중에 30% 정도를 IT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인들이 1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보다는 2분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쪽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오늘까지 뭐 이틀밖에 4월 지나지 않았지만 네. 전기전자 쪽을 많이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많이 산 종목 업종들 한번 판단을 해봤고요. 개인들이 오늘 뭘 많이 샀나? 오늘 4천억 원 가량이 도대체 뭐를 샀나 봤더니 오늘 많이 떨어진 자동차와 화학을 샀더라고요. 그것이 괜찮은 건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재훈 대리님의 물타기 그런 관점이 개인들한테 좀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개인의 지금 포지션 괜찮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지션 자체는 이제 주도주를 잡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흔들리고 매도를 하느냐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이순복 주임께서 말씀하신 기관이 차익 매물을 내어놓을 때 이것을 과연 들고 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어차피 그 화학주 정유주 자체가 단기간 전에 수익이 확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반등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주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말에 가장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었는데 묻힌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영업이익들 상장 종목들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 15조에서 20조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 가장 큰 원인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IMF 때 부채 조정이라든지 인력 감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갑자기 금융위기를 맞게 된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마켓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부분,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IT 그리고 운송 업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유나 화학주 같은 종목들도 업종들도 외국인들 긴 시각에서 항상 롱 포지션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짧게 보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2분기 업종별 기상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텐데 반도체와 정유, 업황, 맑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선은 약간 흐림으로 전망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인 정유주는 오늘 시장에서 다소 좀 몰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악재로 그치면 다행인데 흐름은 일단 정재훈 대리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표들을 또 정리를 해오셨잖아요. 전소영 건께서. 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리터당 100원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것이 오늘 정유주의 큰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좀 중기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이렇게 리터당 100원을 인하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는 5월 달에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유사들의 자체적인 할인으로 인해서 과징금 이슈는 조금 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3분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인하 압력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유주를 매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그 원유의 수입 단가 대비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마진을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정유사들이 90원에서 150원 사이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한 번 더 낮추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관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세금 부분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서 물가를 한 번 더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금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동차 볼게요. 네. 오늘 정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자동차가 좀 하락세가 좀 더 짙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1분기에 이미 실적이 발표된 업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도요타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대한 상대적인 반사 이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에 자동차 업종들도 계속해서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 상공회의소 자료에는 자동차 업종 흐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기상도가 흐리다고 해서 지금 팔아야 되나라기보다는 대형 이런 주도주 업종으로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 레포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4월은 잦은 매매 보다는 진드같이, 정말 진드같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익을 내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재훈 대리님의 금요일 얘기했던 발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잦은 매매 증권사의 수익만 예. 배부른다는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가지고 가야 할 업종, 그 화학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갈 업종들 압축을 해주시죠. 저는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도 장을 하나로 얘기해보면 현대중공업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하나의 주도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기아차라는 종목을 보고 주도주로 모두 알고 있지만 이것이 혹시나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마켓 쉐어가 넓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IT나 그 운송업종의 그런 경쟁자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경쟁자들이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더 올라오게 되면 점유율 효과를 훨씬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제가 제일 즐겨하는 매매 중에 하나가 좀 팔 때 선침해를 해놓고 기다리는 매매입니다. 따라서 그 건설주 같은 경우 전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분기가 지나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포지션이 많은 GS건설이나 데님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해놓고 사 모으시는 것도 나중에 선침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로 바라는 바입니다. 조정은 짧게, 상승은 길게 이렇게 보는 건데 이번 주에 우리 어떤 것들 파악해야 되나요, 주임님? 일단 제가 오늘 계속 코스닥 말씀을 저 혼자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업종별 코스닥을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 바로 제약업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네. 얘기해 주셨던 네. 그것이 오늘부터 벌써 외국인들이 지금 제약주를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고요. 자, 조정은 짧게, 상승은 길게.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좀 섣부르게 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섣부르게 매수한 거는 조정이 짧습니다 하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귀를 쫑긋했긴 했겠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여유를 갖고요. 오히려 특히 이제 이게 옵션 만기일로 지나갈수록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들어오겠지만 거기다가 기관들은 계속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조차도 매도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섣부른 감도
느끼셨네요. 네, 뭐 정 대리님 말씀대로 미리 사놓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보죠. 뭐 그거 나름 네. 생각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수복 주님께서는 금요일에 제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샀고요. 종목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그 종목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손수영 연구원께서는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조정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5일에서 10일 2편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21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4월 달에는 타이밍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일인가 10일선에서의 그 2평에서의 조정 시기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기존 주식 보유하시고 신규 주식은 그럴 때 조정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 투자증권에서도 조정 2070까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게 5일 2평 수준이거든요. 2070이면은 뭐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여유를 좀 그만큼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정재훈 대리님, 예. 미국에서 이번 주에 하는 얘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며 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미국 시장 전망도 같이 또 해주세요. 하나 유럽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해 주세요. 예. 바꾸시죠? 갑자기 예,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 노선인데요.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GM, 제네럴 모터스 살려준 배경을 보면은 그 자신들의 그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GM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좀 예측한 부분이 맞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오바마가 이번 주에 이제 4월 정확히 제가 날짜를 좀 기억을 못 하는데 4월 5일경에 아마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선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를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8.8% 나와서 상당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기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있을 때 경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고점을 벗기면서 올라가는 다우존스 움직임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다우존스가 고점을 뚫고 갈 경우에 우리나라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100선 넘어가니까 혹시 또 빠지는 거 아닌가 해서 지수가 빠지기 전에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놓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PER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지만 한국 시장 PER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PER이 정확하게 1950선으로 봤을 때 PER이 9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150선을 보면 10.3포인트가 넘어가거든요. 항상 우리나라가 10에서 13밴드에 갇혀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보기엔 아직도 환율 그리고 주식적인 차익면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서고 제가 이제 주식을 거는 남자 코너에 말씀드린 엔화 약세 현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약세에 나서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무의미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달에 있을 양적 완화 연장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유로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유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장중에 1.43을 갔다가 다시 1.42까지 내려오는 1.42가 가장 중요한 선인데 이제 그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럽 쪽 그러니까 ECB 같은 쪽에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소영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단계를 늦게 들어가게 됐고 이머징은 이미 긴축을 마치고 나오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이 당연히 이머징 시장으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저는 이제 강하게 어차피 종목을 살 때는 저가에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세를 보고 따라가는 건데요. 이런 그 좀 강한 추세를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 그리고 또한 그게 여력이 안 되신다면은 말씀드린 건설주 분할 매수 또한 그 정유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주 보유 그리고 선주매 건설주에 대해서도 한번 노려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아주 새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 주식소니어 이순복 주임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